수업을 어떻게 할 거냐면,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회계학도 해야 되고 이 세법도 해야 되는데 분량이 굉장히 많아요. 분량이 굉장히 많아서 제가 커리큘럼을 어떻게 짰냐면, 일단 그 회계, 여기서 회계라고 얘기하는 건 중급 회계를 얘기하는 건데, 중급 회계 기본반은 일단 하고 그다음에 세법을 나갈 거예요. 세법 기본을 나가고 그다음에 중급 회계 심화를 나갈 거예요. 그다음에 다시 세법 심화를 이렇게 나갈 건데, 그 잠깐 어디를 보시냐면 나눠드린 프린트물을 잠깐 보시면 중급 회계 기본 이론 강의 계획서라고 돼 있어요. 그거를 보시면 뭐 1회부터 쭉 나와 있는데 31회까지 돼 있지만 이게 사실 중급 회계 전 단위가 아니고요. 제가 어려운 부분은 심화반으로 뺀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학원 같은 경우에는 수업을 이렇게 진행하더라고요. 챕터가 이렇게 있다면 뭐 5개가 있다고 해보세요. 챕터가. 그러면 다른 학원은 이렇게 해요. 이렇게 기본반을 진행할 때 요 정도까지만 수업을 하고, 자 이거는 심화반에서 봅시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그래서 모든 챕터를 이렇게 공부해요. 이렇게 공부하고, 이제 시간이 되는 분들은 자 이렇게 점점 해갑시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이렇게. 근데 이렇게 하면 이게 다 하기가 힘들어서 공부가 다 안 될 텐데, 이렇게 공부를 하면 이런 데서 문제가 나왔을 때 우리가 맞출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공부를 하실 때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이 2개의 챕터를 포기하더라도 이렇게 확실하게 하고 나가셔야 돼요. 이렇게. 제가 그래서 기본반 커리큘럼하고 심화반 커리큘럼을 그렇게 짠 거예요. 빨간색으로 한 게 기본이고요. 이쪽 나머지 2개를 심화로 뺀 거예요. 그럼 이제 고민스럽잖아요. 이 두 가지 챕터에서 문제가 나오면 어떡하나. 고민하실 거 없어요. 그냥 찍으시면 돼요. 그냥. 그리고 이거 3개를 하고 시간이 남아요. 분량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그러면 그때 조금씩 늘려가시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문제가 여기서 나오든 여기서 나오든 다 푸실 수 있다고요. 어설프게 공부하면 이 문제가 응용돼서 나왔을 때 내가 확 찍을 수가 없어요. 보기가 우리가 4개가 출제되는데 대충 공부했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뭐에 대한 주제에 대한 어떤 문제가 나왔을 때 이게 내가 공부한 거거든요. 대충 맛은 봤잖아요. 그러면 이 문제를 읽기 시작한다고요. 그러면 그 중에 2개의 보기는 내가 알아요. 공부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 3번, 4번 둘 중에 뭐가 맞는지 모르겠어요. 읽어보면 어디서 본 것 같긴 해요. 헷갈리죠. 그래서 확 찍을 수가 없거든요. 근데 이걸 아예 공부를 안 했다면, 내가 생소한 공부를 안 한 주제가 나오면 아예 모르네 이러면서 그냥 찍고 넘어간다고요. 이러면 시간을 벌 수 있어요. 그러면 내가 아는 문제를 더 자세하게 잘 풀어서 정답의 확률을 올릴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걸 좀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런 거를 생각해 보시고, 기본반에서 가장 제가 중요시하는 건 개념이에요. 개념. 여기서는 이때는 제가 제발 부탁드리는데요. 문제풀이에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문제풀이에. 이때는 그냥 목적이 하나예요. 그냥 개념. 이것만 잡고 가시면 돼요.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아까 그렸던 그림처럼 저처럼 이렇게 공부하면 이게 안 된다. 전체를 다 공부해야지 뭐가 나올지 모르는데, 우리는 100점을 맞아야 되는 시험인데 이것만 하고 이렇게 되느냐, 그게. 이렇게 비판하는 사람이 있는데, 아니 대충 공부할 바에야 안 하는 게 나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이거에 목숨을 걸잖아요. 회독. 아니 대충 공부하고 계속 이걸 다 돌리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3회독, 4회독, 5회독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여기서 심화반으로 뺀 챕터는 아예 다른 얘기를, 각 챕터별로 다른 얘기를 하는 거죠. 다른 얘기를. 그러니까 내가 이거를 대충 공부하면, 어느 한 챕터를 대충 공부하면 같은 주제로 문제가 나왔을 때 내가 공부하지 않은 분야의 보기가 나오면 그럼 찍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한 문제를 풀더라도 하나의 챕터를 하더라도 확실하게 하고 가야 된다고요. 확실하게. 그러니까 회독수에 너무 목숨 걸지 마세요. 회독수에 목숨 걸지 마시고요.
회계를 얘기 좀 해볼게요. 회계. 혹시 전공이 아니시죠? 회계는 처음 하시는 거죠? 네. 그쵸. 예. 예. 문제는 다르진 않은데 범위가 똑같은데 범위는 똑같은데 지금까지 그러니까 선택 과목에서 지금 이제 필수 과목으로 바뀌었잖아요. 이 선택 과목일 때는 7급이나 9급이나 난이도가 비슷했어요. 그러니까 말 문제도 계산 문제도 비중이든 난이도든 다 비슷했는데 이제 필수로 바뀌면서 점점 어려워질 거예요. 7급과 9급 사이에 갭이 벌어질 거라고요. 이번에 그 7급 기출 문제를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7급 회계학 기출문제랑 9급 기출문제를 비교해 보시면 7급이 갑자기 난이도가 뛰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되게 어렵다 그랬다고요. 그동안의 기출문제로 공부했던 사람들은 이번 이 회계학 7급 보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뭐 세무사 시험급으로 나왔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세무사 시험급은 아니고요. 그동안 너무 기출문제가 저급했기 때문에 제대로 문제가 나오니까 못 푸는 거죠. 아 진짜 그전에는 되게 문제가 저급했어요. 엄청 쉬웠다고요. 사람들이 가뜩이나 회계세법 선택 안 하는데 문제를 어렵게 낼 이유가 없잖아요. 근데 이제는 상황이 바뀌었잖아요. 이제 제대로 내기 시작할 거라고요. 세법은 근데 지금 올해 나온 문제는 그렇게 9급이랑 차이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점점 이 난이도가 벌어질 텐데 회계의 특성이 뭐 말 문제도 나오고 말 문제라고 하는 건 이제 OX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제 계산 문제도 나오는데 이 계산의 비중이 월등히 높아요. 그러니까 계산을 잘 하셔야 돼요. 계산을 잘 하셔야 되고 이게 회계도 이렇게 회계학 이렇게 한 단위가 아니라 한 과목이 아니라 이런 걸 하셔야 돼요. 이런 걸. 자, 회계 원리 하셔야 돼요. 회계 원리. 가뜩이나 지금 여기 계신 분은 회계를 처음 한다고 하시니까 회계 원리를 반드시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중급 회계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원가 관리 회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정부 회계라는 걸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고급 회계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얘도 되게 힘들어요. 그러니까 회계 원리를 일단 반드시 먼저 들으셔야 되는데 우리가 11월 중급 회계 끝나고 세법 기본 끝나고 그 다음에 제가 아까 안 적어드렸지만 세법 기본 끝나고 원가를 할 거예요. 아까 그 커리큘럼을 다시 적어드리면 아까 제가 이렇게 적어드렸잖아요. 자, 중급 기본을 할 거고 그 다음에 세법 기본을 할 거고 그 다음에 중급 심화를 할 거고 자, 그 다음에 세법 심화를 할 텐데 요거 끝나고 요 사이에 원가를 할 거고요. 원가는 좀 쉬워서 괜찮아 하실 수 있어요. 원가는 하실 수 있고 중급 심화 세법 심화 끝나면 얘네들을 할 거예요. 얘네들. 왜 이거를 맨 마지막으로 미루냐면 그 회계학 기출 분석 해놓은 걸 보세요. 회계학 기출 분석 해놓은 걸. 이 페이지를 가보시면 정부 회계가 두 문제 나와요. 두 문제. 로마자 3번에 정부 회계 있죠. 두 문제 나오고요. 그리고 저 로마자 2번에 고급 회계 보시면 이번에 세 문제 나왔는데 이번에는 그냥 많이 낸 거예요. 원래 통상적으로 한 문제, 두 문제 정도 나와요. 근데 이거에 비해서 앞에 1페이지에 보시면 중급 회계에서만 18문제가 나온다고요. 그러면 간단하게 계산해 봤을 때 그 3페이지 없어 3페이지 제가 문제 선별이라고 1번에 해놓고 자 맞춰야 되는 문제 시간이 나오면 풀 문제 찍어야 되는 문제 이렇게 구분해 놨잖아요. 그 맞춰야 되는 문제가 다 중급 회계 문제예요. 중급 회계랑 원가 회계를 맞춰 놓은 거예요. 그게 19문제 돼요. 그러면 단순히 그냥 요것만 했다고 해보세요. 정부 회계도 안 하고 고급 회계도 공부 하나도 안 했는데 중급 회계랑 원가 회계를 열심히 했다. 확실히 했다. 그러면 19문제는 무조건 맞추는 거예요. 그러면 밑에 2번에 획득 가능 점수 보시면 최소 76점이 그걸 19문제에 곱하기 4한 거예요. 우리 25문제 나오니까. 그러면 76점 맞고 이제 시간이 좀 남으면 그때서야 자 고급 회계도 좀 해보고 정부 회계도 좀 해보고 그래서 한두 문제 늘려가면 그러면 84점까지 끌어올릴 수 있다는 얘기예요.
나머지는 시간이 없어 공부 못한 거는 찍으면 돼요.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이. 그렇죠. 그리고 제 생각인데 이 난이도에서 더 올라가지 않을 거예요. 이게 어렵게 나왔어요. 이번에 고급 회계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내년에 시험을 내면 고급 회계에서 한 문제 정도, 두 문제 정도 줄고 중급 회계를 더 많이 낼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이거에 힘을 많이 두셔야 되는 거예요. 이거에. 회계를 공부한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야, 중급 회계만 해도 회계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럼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그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은 두 가지 분류 중에 하나인데 하나는 대학에서 회계를 전공한 사람들. 그러면 대학교 때 아무리 놀았다 하더라도 대충 수업 들으면 아, 맞다. 그랬었지 하면서 따라갈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의 분류. 어떤 사람이냐면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 회계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은 이거 안 해도 된다고 얘기해요. 아무것도 몰라서 하는 얘기예요. 이거를 반드시 하셔야 돼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제 11월 2일부터 이제 개강을 하는데, 그러니까 그 말씀 드리려고요. 사실은 10월 마지막 주, 다음 주죠. 다음 주가 마지막 주죠. 그 일주일 동안 회계원리 인강이 무료로 제공이 된다고요. 그래서 그거를 다 듣고 오시면 가장 좋은데 그럴 시간이 없으니까 그걸 들으려면 못해도 2, 3주는 들어야 되거든요. 회계원리를. 양이 많아서.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 중급 회계 수업 때 이틀에 걸쳐서 회계원리를 할 거예요. 근데 다 하지는 못해요. 다 하지는 못하는데 시간의 제약상 다 하지는 못하는데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 게 뭐냐면 자, 여기 회계의 원리가 있잖아요. 그리고 중급 회계가 이렇게 있어요. 아이고. 중급 회계가 이렇게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겹쳐 있는 부분이 있어요. 회계 원리는 그냥 회계의 입문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중급 회계 다루는 내용을 회계 원리에서 그냥 맛만 보는 식으로 이렇게 챕터가 구성되어 있다고요. 그렇다면 이 겹치는 부분은 중급 회계 하면서 하면 되니까 회계 원리 이틀에 걸쳐서는 중급 회계에서 다루지 않는 정말 기초적인 내용만 하시면 돼요. 이틀로도 충분해요. 그렇게 하고 중급 회계 하면서 제가 자세히 설명할 거예요. 왜냐면 회계 원리를 안 들으셨으니까. 제가 그냥 중급 회계 막 나가면 못 따라오세요. 그러니까 회계 원리를 반드시 하셔야 되고요. 제가 수업 시간에도 이제 회계 원리 얘기를 할 텐데 만약에 이해가 안 가신다. 그러면 인강이 제공되니까 제가 어느 파트 부족하면 듣고 오세요. 이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러면 그 부분만 들으시면 돼요. 그 부분만. 회계 원리를 반드시 하셔야 되는 거예요. 세무직 하기로 마음을 먹으셨다면 지금부터라도 당장 내일부터라도 회계 원리를 조금씩 한번 봐보세요. 그러면 좀 도움이 되죠. 도움이 돼요. 그래서 우리는 중급 회계를 잘해야 되는 거예요. 중급 회계를. 얘를. 그 기출 분석해 놓은 거 회계학 그거 보시면 그 중급 회계 부분을 보세요. 밑에서 한 여섯 번째 줄 그쪽 보시면 리스 회계라는 게 있죠. 그 리스 회계 그 밑으로 쭉 나오는 것들이 그 회계의 기타 주제라 그래갖고 좀 난이도가 있는 문제들이에요. 걔네들을 제가 심화로 빼놓은 거예요. 심화로. 걔네들을. 그러니까 앞에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부터 종업원 급여까지는 제가 다 기본말에다 넣어놨어요. 이거는 하실 수 있어요. 쉽게. 우리가 뭐 심오한 내용을 뭐 학문을 하는 게 아니니까 제가 이제 문제를 어떻게 풀고 뭐가 중요하고 이런 거 말씀드릴 테니까 그것만 잘 따라오시면 기본반을 끝낼 수 있고요. 그거 하고 이제 복습하시고 그러니까 세법 중급 기본 다 듣고 세법 기본 들으실 때 요것도 한 문제 혼자 이제 복습을 하시고 중급 기본을 그런 다음에 중급 심화를 들으시면 밑에 나머지 기타 주제들도 조금씩 해나갈 수 있는 거죠. 이게 별개의 주제지만 어찌됐든 회계는 다 똑같은 얘기라서 나눠진 게 아니죠. 일단은. 그래서 제가 그래서 이렇게 한 거예요. 이렇게. 여기까지만 하면 9급 시험은 커버가 돼요. 네네네. 기본만 들어도 커버가 돼요. 그러니까 요거를 잘 하신다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요런 걸. 항상 기본이 중요해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게 모든 걸 다 하는 게 의미가 없다니까요. 그리고 수업을 들으실 때 너무 조급해하지 마시고요. 그냥 그날 배운 거는 그날 다 소화한다는 생각으로 차근차근 하시면 돼요. 차근차근 하시면.
회계라는 과목의 특징이 우리가 계산 문제가 많다 보니까 이게 뭐냐면 우리가 저기 한국 책대 국제회계 기준이라고 그래갖고 이 기준서를 공부하는 건데 이 기준서가 뭘 얘기를 하냐면 자 금액을 어떻게 계산할 것인가 요 얘기를 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자꾸 계산 문제가 많은 건데 금액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문제가 한글로 막 써 있어요. 그러면 그거 한글로만 봐서는 절대로 공부 못 하세요. 그래서 반드시 문제를 푸셔야 돼요. 이 문제는 제 교재에 있는 예제로만 할 거예요. 기본만 수업 들으실 때 뭐 기출문제 갖다 놓고 막 심화 문제 갖다 놓고 이렇게 아무 의미 없어요. 예제도 충분히 어려워요. 왜 어렵냐면 이 책이 그 회계사 세무사용 교재예요. 이라고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여기에서 재무회계 강의를 하시는 김영덕 선생님이라고 계세요. 김영덕 회계사님이라고 계신데 제가 사설은 은사님이신데 제가 원래 과외만 하다가 이제 이쪽 강의로 넘어온 건데 제가 강의를 하겠다고 회계 강의를 해야 된다고 책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이분이 그냥 자기 원고를 주셨어요 저한테. 그래서 회계사용 세무사용 교재를 쓰고 있는데 그 뒤에 뭐 객관식 문제 연습 문제 이런 거는 말 그대로 회계사 세무사용이니까 너무 어려워서 제가 다 뺐고요. 예제는 제가 다 살려놨어요. 왜냐면 예제는 우리가 충분히 풀 수 있고 그리고 시험을 준비할 때는 좀 어려운 문제로 준비하셔야 시험장에 들어가서 내가 문제를 압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좀 그렇게 어려운 문제로 연습을 하시다 보면 이런 기출 문제는 이런 문제를 그냥 막 푸시는 거죠. 그래서 제가 자꾸 그런 말씀 드리는 거예요. 모든 걸 다 할 수가 없다고. 지금도 말씀하셨지만 우린 시간이 없잖아요. 회계학도 이렇게 많고 아까 세법도 제가 막 써드렸지만 무지하게 할 거 많고 이것만 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국어도 하셔야죠. 영어도 하셔야죠. 영어는 토익 보셨나요? 지텔프로 하시고 뭐 한국사 검정 그 대체됐죠 다. 예, 그걸로 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뭐도 해야 돼요 9급 때. 그 두 개만 이 차이는 세법하고 회계만 하면 되나요? 그렇죠. 9급은 세법하고 네. 그렇죠. 두 개만 하면 되죠. 그러면 좀 더 쉬워졌네요. 그러면 이게 저는 뭐 그런 게 의미가 없어서 분석을 안 해봤는데 뭐 그러더라고요. 뭐 일행직과 세무직을 비교하더라고요. 그래서 제 그 뭐 기출 총평을 들으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제 학교 후배 중에 10학번 여후배가 있어요. 얘가 1년 공부하고 세무직 공부 합격했는데 2015년인가? 그때는 선택 과목이었잖아요. 합격하고 전화가 왔는데 제주도래요. 그래서 놀러 갔구나 시험 끝나고. 그러니까 아니에요 오빠 저 연수 받으러 왔어요. 이러면서 무슨 연수? 그러니까 세법이랑 회계를 배우고 있대요 2달 동안. 그래서 아니 뭐 시험 공부했을 텐데 뭐하러 그걸 해? 뭐 실무 배우는 거야? 이러니까 자기는 선택을 안 했대요. 안 되죠. 그래서 국세청에서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한 거죠. 이 세무직 공무원이라고 들어왔는데 뭐 아무것도 모르고 이제 회계하시면 차변 대변 이런 거 하고 막 그럴 텐데 입금사님, 송금사님 이런 거 할 텐데 아무것도 몰라요 아무것도. 그래서 이번에 필수로 바꿨다는 거예요. 저는 그때 선택이었는지 몰랐어요. 이쪽 관심이 없었으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뭐 다른 강사가 하는 얘기가 이번이 기회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절대로 동의하지 않아요. 아니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뭘 선발 인원이 많다고? 선발 인원이 많아서 기회라고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이걸 다 하겠다고 생각하면 어렵다니까요. 차근차근. 그렇죠. 힘들죠. 선발 인원이 많기 때문에 기회다라고 하는 건 이건 진짜 말도 안 되는 얘기 말도 안 돼. 선발 인원이 많으면 사람들이 다 똑같이 생각할 거잖아요. 와 저렇게 많이 뽑는다고? 뭐 수학 그런 회계는 수학이 아니에요. 예. 그냥 제가 이제 수업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진짜 쉽게 풀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릴 거니까 오히려 지금 계신 분처럼 이런 분들이 더 공부하기 좋아요. 어설프게 알고 있으면 안 들어요 수업을. 차라리 백지 상태가 좋아요. 저를 믿고 저기 스카이캐슬에 보면 전적으로 믿으라고 하잖아요. 전적으로 저를 믿으시면 될 거예요. 저도 한 세무사 공부 한 3년 4년 했어요. 예. 그러니까 뭐 실력이 없고 그러진 않으니까요. 걱정하지 마시고요. 이거 제발 부탁드리는데 모든 걸 다 하겠다고 처음부터 생각하지 마세요. 제발. 제가 부탁드릴게요. 부탁.
네네. 회계학은 확실히 어려울 거예요. 그러니까 구급만 갖고 얘기를 해본다면 이제 회계학에서 아마 난이도를 조정할 거예요. 예에서. 다들 계산을 못하니까. 다들 그 공무원 준비하시는 분들은 다 법 과목을 많이 공부하잖아요. 사람들이 공부하는 걸 이렇게 보니까 문제로 이제 공부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문제 보기를 다 OX로 해갖고 막 그거를 막 돌리고 그러는데 그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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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하시죠. 예. 근데 그거는 법 과목 그냥 말 문제, 조문을 외우는 거니까 그건 통할 텐데 계산 문제는 그렇게 하시면 망해요, 망해. 이번 사람들이 왜 회계학 시험을 왜 어렵다고 했을까요?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했기 때문에. 문제만 그냥 똑같은 계산 문제 맨날 풀고 그러면 시간이 지날수록 그 문제의 정답률이 올라가겠죠. 맨날 똑같은 거 푸는데. 근데 그걸 푸는 때도 문제를 반복해서 풀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풀더라도 얘를 왜 여기서 더하고 빼고 왜 나누고 어떤 기준서가 적용이 되고 이런 걸 생각하면서 풀어야 되는데 그냥 요 습관이 들어갔고 그 문제를 외운다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험처럼 이번 시험처럼 조금만 틀어서 내니까 못 맞추잖아요. 그래서 제가 또 말씀드리지만 기본이 중요한 거예요. 개념이 중요하다고요. 문제 많이 풀어보면 뭐예요? 그 문제가 얘기하는지 뭐가 뭔지 모르는데. 제가 07학번인데요. 제가 학교 딱 입학했는데 99학번 선배님이 계셨어요. 이분이 회계사를 그때 당시 5년째 준비하고 계셨던 분이었어요. 제가 이제 세무사 준비할 거라 그러니까 저한테 이렇게 그러시는 거예요. 종이를 한 장 갖고 오더니 이 그림을 그리더라고요. 이 그림을 이렇게 얘야 공부란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거란다. 그래서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차피 공부해도 다 까먹으니까 이 물을 버도 다 샌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 물을 붓는 속도를 빨리 해야 된다. 물 빠지는 속도보다. 그래서 그 형님이 강조한 게 이 회독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빠지는 것보다 빨리빨리 넣어서 하라고? 근데 제가 그때 무슨 생각했냐면 아니 물이 새면은 여기를 막아야 되는 거 아니야? 이 생각을 했어요. 이 막는 게 뭐야? 이게 막는 게 이거예요, 이거. 아니 물이 새는데 계속 회독만 돌리면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모든 챕터를 다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다 새는데 하나를 하더라도 확실히 이게 다 메꾸고 물을 찰랑찰랑 다 채워서 그 다음 항아리를 채워야죠. 예? 이거 다른 항아리 채우고 있는 동안에 이거 막 빠지잖아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왜 사람들이 자꾸 회독수를 돌리냐면 다 하려고 해서 그래요. 다. 시간이 없잖아요. 이거 다 해야겠고 회독수는 돌려야겠고 자꾸 사람들은 회독이 중요하다 그러고 그러니까 대충 공부하고 그냥 막 돌리는 거예요. 그래놓고 자기는 공부 다 했다 그러죠. 근데 시험 보면 점수는 안 나오고. 왜 그러겠어요? 자꾸 이게 세기 때문에 그래. 세기 때문에. 이게 안 돼 있어서. 그러니까 제발 조급해 하지 마세요. 조급해 하시면 진짜 안 돼요. 조급해 하시면 안 돼요. 조급해 하시면. 그리고 이제 우리 공부할 때는 인풋과 아웃풋이 딱 적절하게 조화를 이뤄야 돼요. 제가 공부했던 방법, 모든 사람은 다 자기 얘기만 하는 거니까. 자, 인풋과 아웃풋이 중요한데, 자, 회독을 중요시하는 사람들은 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집어넣어야 된다. 근데 사람들이 이걸 등한시해요. 끄집어내는 걸 등한시한다고요. 끄집어내는 거 하긴 하죠. 자, 문제를 풀면서 하긴 해요. 그런데 문제를 풀어서 아웃풋을 할 수도 있지만 저는 이 공부 방법을 추천드려요. 혹시 들어보셨나요? 백지학습법이 뭐냐면 제가 한 얘기가 아니라 그 저기 미국의 조던 피터슨 교수가 한 얘기인데 한 챕터를 공부하잖아요. 그러면 딱 덮어요. 그런 다음에 백지를 꺼내요. 그런 다음에 내가 방금 본 내용 두서 없이 생각나는 대로 막 쓰는 거예요. 그러면 딱 뭐가 딱 생각이 안 나요. 그럼 고민해 보는 거예요. 분명 본 것 같긴 한데 그게 뭐였지? 그 과정을 거치면 이게 되는 거예요. 고민하다가 그래도 생각이 안 나면 다시 그 챕터를 들춰서 공부하는 거죠. 그러면 절대 안 잊어먹어요. 이렇게 공부하는 게 제가 감히 말씀드리는데 3회독 효과가 있어요. 끄집어내는 게 회독이에요. 끄집어내는 게.
그리고 계산 문제 하실 때 우리가 앞으로 계속 제가 수업 중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우리가 이제 수업을 들으시고 이제 복습하실 거잖아요. 앞에 이론 본문을 보시겠죠? 그럼 계산 문제 풀어보실 거예요. 예제 한번 연습해 봐야 되니까. 그 예제까지 다 풀어보시고 딱 1회독이 끝나는 게 아니라 요렇게 다시 가셔야 돼요. 그래야 계산 문제를 보고 본문을 보면 아, 이 본문이 계산 문제로 바뀌면 요렇게 되는 거였구나. 기준서 말이 그거구나 하면서 기억이 무지하게 오래 간다고요. 네, 이게 1회독이에요. 이게 1회독. 이게 1회독이에요. 그러니까 이 회독수에 신경 쓰지 마시고 하루에 공부를 요렇게 하겠다고 해보세요. 이게 쌓이고 쌓이면 다른 사람 100날 5회독 6회독 하는 것보다 실력이 금방금방 올라요. 네. 아, 그냥 사칙연산이에요. 사칙연산. 네, 그냥 더하기 빼기만 잘 하시면 돼요. 게다가 우리는 계산기를 못 갖고 들어가잖아요. 금액 단위를 크게 낼 수가 없어요. 커봤자 10만 원 단위예요. 아무리 커봤자 100만 원 단위고. 그리고 계산 깔끔하게 떨어지게. 아니 뭐 이런 건 하실 수 있잖아요. 이런 건 하실 수 있잖아요. 네네네, 그런 것만 하시면 돼요. 그런데 요 식을 어떻게 도출해낼 수 있느냐, 그거를 공부하는 게 회계죠. 네. 그러니까 뭐 계산에 대한 두려움은 가지실 필요가 없어요. 기준서를 잘 이해하고 여기서 우리가 기본반 풀 때 이 예제의 목적은 문제를 빨리 푸는 게 있는 게 아니고요. 이 기준서의 내용을 이해하는 데 목적이 있는 거예요. 문제풀이 연습을 언제 하나? 기본반 다 끝나시고 하시면 돼요. 시험 한 2달 남겨놓고 하시면 돼요. 개념이 없는데 문제풀이만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네, 할 거예요. 네, 객관식 반도 할 거예요. 그때는 제가 이론 설명 하나도 안 할 거예요. 문제만 딱 들어오자마자, 수업 시간 들어오자마자 자 1번 봅시다 이렇게 하고 할 거예요. 그냥 문제만 쭉 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기본만 들으실 때는 절대로 막 계산을 어떻게 하지 이거 신경 쓰지 마세요. 예제만 잘 소화한다. 예제 소화하는 것도 힘들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만 생각해 보시면 돼요. 계산 문제는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사람들이 회독의 개념을 잘 몰라요.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론 보고 계산 문제 보고 다시 이론을 봐야 그게 1회독인데 그냥 한번 쭉 보면 그게 회독인 줄 알아요. 그래놓고 공부 다 했다고 하죠. 그래서 좀 이렇게 두서없이 얘기했지만 일단 그거예요. 중요한 얘기는 자, 회계를 일단 먼저 할 거니까 일단 회계만 생각해 보세요. 회계만. 우리가 이제 처음에 회계를 시작할 거니까 자, 반드시 회계 원리는 반드시 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요거는 지금부터라도 하시기로 한 거잖아요. 세무직 공부원을.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회계 원리 교재를 하나 구입해서 조금씩 아무거나 사도 되죠. 근데 만약 이 학원에서 들으실 거면 제가 알기로는 제 교재를 구매하시면 인강이 그냥 제공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걸 좀 하셔야 돼요. 이게 시간이 좀 걸릴지라도 네, 아주 기초적인 거죠. 네. 어려운 내용이 없으니까 뭐 제가 또 이렇게 얘기하면 또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죠. 이 새끼야 너는 해봤으니까 쉽지 나는 처음 하는 건데 그럴 수 있죠. 그냥 서점 가서 한번 이렇게 보시고 아이 못하겠다 그러면 하지 마시고요. 수업 들으시고요. 스트레스 받으면 안 되니까. 그래서 회계 원리는 1, 2회 정도 할 거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기본반은 기본관 강의 계획서를 보시면 그렇게 30회 정도 이렇게 기본 과정만 좀 해볼 거예요. 이게 기본 과정은 아니고 그냥 제가 아까 임의로 끊었다 그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요것만 좀 잘 해보. 요것도 되게 어려워요. 할 게 많고 요것만 따라오시는 것도 솔직한 말로 힘들 거예요. 솔직한 말로. 같이 가고 싶으시다면 그거 힘들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냥 아유 불안해 죽겠다. 같이 해야 될 것 같다 그러면 아까 제가 써드린 세목 중에서 회계랑 관련이 없는 세목이 있었잖아요. 그냥 말만 외우는 거. 요거를 병행하셔도 되는데요. 우리가 생각해 볼 게 이거라고요. 예? 한 문제 이번에 안 나왔잖아요. 많이 나와봤자 한 문제라고요. 예? 많이 나와봤자 두 문제라고요. 이걸 하겠다고요? 찍는 게 나아요.
예, 그럼 이걸 그냥 안 하고 시간이 없으니까 이거 안 하고 회계랑 세법을 병행해야겠다 그러면 얘를 하시는 거예요, 얘. 예,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렇게.